네, K-클라우드. 클라우드 관련 국내 기업들은 웃고 있지만 이 클라우드로 간밤 미증시에서는 명확하게 희비가 엇갈린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방금 웃을 수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간밤 시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공개했고요. 모두 시장 컨센서스 대비 높은 실적을 보고를 했습니다. 매출액도 역시나 높았고요. 주당 순이익 그리고 프로세스 부분, 개인용 컴퓨터 부분까지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무엇보다 시장이 뜨겁게 반응했던 건 이쪽이죠. 이 지능형 클라우드 부분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발표치도 높았고요. 성장률도 전년 동기 대비 19%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 외에서도 4% 급증하는 뜨거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 클라우드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었던 기업도 있었죠.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도 역시나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 주당 순이익, 유튜브 광고 수익, 그리고 트래픽 인수 비용까지 모두 시장의 기대치에 충족되는 결과를 보고를 했으나 이 부분이 실망감이 컸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인데요. 바로 컨센서스 86.4억 달러 대비해서 발표가 84억 달러였습니다. 네, 시장 예상치보다 밑돈 이 결과로 인해서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다르게 시간 외에서 5% 가깝게 급락세를 보인 건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주목했던 이 클라우드 부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으나 어찌됐건 우리 국내 기업은 관련된 호재가 쏟아지며 오늘장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정부에서 또 이 클라우드 쪽으로 시스템 전환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였고 미국의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AI 스마트업에 또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트리거가 되어주면서 관련 기업들의 시세를 더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의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 솔트웨어, 포시에스, 나무기술이 각각 시간 외에 이어서 본장에서도 동반 상승을 보입니다. 12%, 8%, 6%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모아데이터 6%, 데이터 솔루션도 2% 넘게 동반의 흐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교수님들 알려주세요. 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의 보유 종목 리스트를 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한 가지만 공개를 하자면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꽤 오래 했거든요. 제가 CLOU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한 ETF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표적인 ETF가 SKYY, 스카이와 또 작은 종목을 투자하는 CLOU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CLOU를 몇 년 동안 한 4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쭉 모아왔는데 여러분 수익률은 100% 넘었다가 또 내려왔다가 인생처럼 이렇게 굴곡이 있다라는 거를 또 TMI로 알려드립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나란히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엇갈린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AI 때문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클라우드 때문. 그 안에 이제 AI가 그렇죠. 들어가 있죠. 네. 그런데 그 시장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알파벳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뭐 사실 서프라이즈라고 할 정도로 잘 나왔어요. 그럼요. 알파벳 같은 경우도 매출이 11%,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성장세 기록한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래 기존의 주력 광고 수익 다 잘 나왔고요. 네.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매출이 이게 84억 1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게 예상치가 86억 4천만 달러였어요. 그래서 그 2천만 달러 정도가 지금 부족한 예상치보다 이거를 되게 나쁘게 해석을 해서 시간 내에서 이제 알파벳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 실질적으로 돈을 벌 곳은 클라우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 반대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같은 호실적인데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사업부의 실적이 더 눈에 띄게 도드라지면서 반대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호평을 받게 됐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아닙니까? 애저만 단독으로 이제 실적을 발표하지는 않는데 이제 애저가 포함된 지능형 클라우드 부문의 그 매출을 보면 234억 9천만 달러, 19%가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큰 성장세를 기록을 한 거죠. 이게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주가는 시간 내에서 크게 오르면서 역시 투자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AI와 지금 클라우드가 연결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AI
그러니까 구동이 되기 위해서는 DB에 있는 그 데이터들이 이제 방대하고 크게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쵸. 이 DB 데이터들을 기존 데이터가 아닌 클라우드화 시킨 DB를 사용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AI 시대로 갈수록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기존의 시장 50%를 갖고 있던 아마존, AWS의 대항마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구글은 거기에 한 발 삐끗한 모양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기에 AI 이슈를 선점을 하면서 이번에 실적에서 보여줬듯이 상당히 호평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에 새롭게 론칭하는 그 오피스 365에 AI 관련한 것을 더 플러스하면서 돈을 더 받아요. 한 3만 원 정도 더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또 매출 증가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또 알파벳이 약간 삐끗하니까 더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오늘 밤 본장에 가 봐야 아는 거죠. 왜냐하면 구글에서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굉장한 또 자신감, 앞으로 더 잘 될 거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보면은 각 기업별로 빅테크별로 AI 쪽에 뭔가를 보여줘야 이제 앞으로 주가도 실적도 좋아질 거라는 것은 답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AI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게 생산성 혁명을 이끌어낸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인건비입니다. 네. 근데 인건비를 줄인다라고 하면은 EPS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모양새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인건비로서 이제 본인들의 실적을 좀 더 보완하고 추가적으로 구독 모델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돈을 이제 끌어당긴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성장한다라는 거는 당연한 논리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구글이 조금 빠지고 어디 마소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구글 같은 경우 조금만 더 첨언을 하면은 그래서 구글이 성장을 못했느냐? 성장을 했고요. 그렇죠. 클라우드도 성장을 한 데다가 그리고는 유튜브 관련돼 가지고 수익도 매출도 엄청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테이버 고수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잖아요. 아, 테이버 그런가요? 고수 열심히 네. 해가지고. 그리고는 네. 검색 같은 경우에도 검색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점도 구글 실적 발표에서 확인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는 우리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에서 AI를 이제 도입할 거다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는 장이 열리고 움직이는 걸 실제로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다른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다루는 빅테크들은 실적이 좋을 것이다.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은 모든 기업이 빅테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AI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이 힘 때문에 좀 더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나스닥이 비싸다고 이렇게 비평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고점이라고 여반꿀이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미 한 4년여 전부터 관련한 투자를 해왔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갈 텐데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국내 관련주들도 지금 테마성 움직임이 약간 나타나고는 있죠. 네, 그렇죠. 오늘 어제 새벽이 아니라 어제 시간 외에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뭐 솔트웨어라든지 그리고 뭐 포시에스 같은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도 변동성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클라우딩에 관련돼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뭐 디스켓이라든지 뭐 CD, USB 같은 것에다가 저장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인터넷 상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오래전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제 게임 같은 걸 하려면 네. 뭐 디스켓을 넣거나 CD를 넣어서 게임을 했었는데 이제는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하드디스크가 없고 컴퓨터 본체가 없는 상태에서 모니터만 이용해서 그 인터넷상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클라우딩 쪽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이런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그런 확장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커지면 우리가 뭐 장소도 필요할 거고요. 공간도 필요할 건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데이터 센터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쪽에 띄워놓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진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클라우딩 관련돼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몇 개 있기는 한데 네. 일단은 대체적으로 이제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기업들로 따져보자면 그래도 네이버 정도가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며 그리고 이 클라우딩이라든지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
저는 이 데이터 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AI라든지 자율주행 같은 미래 성장 산업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뭐 KINX라든지 가비아 같은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한 기업들 중소형주 오늘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데이터 센터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잘 좀 이해가 안 되고 이 기업 내용 잘 모르겠는데 하면 결국에 다 가는 거는 반도체 아닙니까? 윤순재 교수님? 이런 것들 네. 환경이 좀 적극적으로 더 확대되려면? 일단 뭐 AI 관련돼서 뭐 데이터 센터를 그러니까 늘려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이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의 투자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이에 따라서 조금 이제 부진했었던 거였고요. 만약 이제 이런 뭐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의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서 다시 관련 기업들의 이제 투자가 다시 이루어진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내년 이후서부터는 아마 좀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일단 뭐 바닥은 찍었다라고 지금 이제 많이 얘기들 하고 있고요. 이제 성장 관련돼서 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뭐 의견이 분분해지는데 만약 클라우드 서비스의 뭐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반도체 수요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같이 좀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 안에서 또 찾아본 투자의 아이디어 확인을 해봤고요.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임순재 고수의 의견입니다. 임순재 고수는 AI가 클라우드의 경쟁력으로 부각이 된다. 그리고 손석우 고수는 AI로 돈 벌 곳은 클라우드다. 이재규 고수 데이터 센터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테이버 고수는 데이터의 시대 1등을 찾아야 할 때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장 탑5 3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